안녕하세요. 오늘은 태극을 통해서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극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끌어당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오늘 제가 이렇게 태극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동일선상에 놓고 보면 이 X표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껍습니다. 이것이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긴 뭐야?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여기 물론 플러스가 좀 많은데 어쨌든 좀 더 뭐랄까 마이너스가 좀 많아졌죠 여기보단. 그러다가 여기로 더 내려가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거의 50대 50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냐? 플러스가 오히려 적고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한 90% 80%고 플러스는 한 10% 20% 정도죠.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성격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성격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태극의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음양이란 건 괴가 두 개예요. 그죠? 이괴. 그리고 이괴를 또 둘로 나누면 사괴가 되죠. 그죠? 이 괴는 뭐가 있습니까? 한 4괴가 있다면 마이너스가 2개고 플러스가 2개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 좀 달라요. 마이너스 이렇게는 안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사람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인생이 달라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져요. 나중에 나눠서 64개가 되면은 복잡해져. 그 사람의 성격에 마이너스 부분이 있고 플러스 부분이 있어요. 64개가 이제 주역에서 말하는 전체 인간은 64개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 64종류의 운명을 전 인류가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주팔자로 가면 더 복잡해지고 12간주로 나누고 막 복잡하잖아요. 12개로 나누고 하여간 날짜로 나누고 막 시간으로 나누고 막 복잡하죠. 그죠? 근데 이제 주역은 이제 기본적으로 64개의 인간의 종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운명이 같다는 얘기예요. 64개의 인간이 인생의 이제 운명이 같다. 그냥 난체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친구끼리는 그래도 좀 괴가 비슷한 사람이 많게 되죠. 아무래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보다도 있겠지만 이제 좀 성격이 비슷하고 이런 분들이 친구가 많이 되고 또 상호 보완적인 관계도 있어요. 한 사람 활달하고 한 사람 내성적이고 그죠? 그러면 또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인생에 반드시 적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격이 권위적인 사람이 있죠. 그러면 권위적인 사람은 무조건 다른 사람한테 명령을 하게 되죠. 그죠? 성격이 권위적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기도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권위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뭐 정치인이 돼가지고 사람을 깔아 뭉개고 이제 두드려 패고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냥 타고나길 말하자면 누군가를 패기 위해서 타고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막기 위해서. 왜 그런 사람이 있냐? 성격이 남을 따르는 걸 좋아하고 기가 약해가지고 누구한 말을 순종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머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안 돌아가니까 누구한테 기대서 사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돈 벌기도 싫고 게으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저 같은 사람이죠. 그 권위적인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돼요. 딸랑딸랑 하면서 이렇게. 딸랑딸랑.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무리 권위적인 사람이도 예를 들면은 마누라한테 꼼짝을 못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 응? 항우라는 사람 있잖아. 항우. 그다음에 마누라가 뭐죠? 초선인가? 하여간 항우는 세상에 있는 권력자는 다 때려 죽였는데 자기 마누라한테는 꿈뻑 못 해가지고 빌빌 기대는 사람이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성격 속에 항상 플러스가 아무리 커도 플러스라는 게 강한 부분이죠. 마이너스는 항상 존재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구할이 여기처럼 그죠? 구할이 강력해도 강력한 이런 포악한 인간이지만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쪽에 음이 있단 말이에요. 음양이 동시에 존재한다 인간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성격인지를 우선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신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근데 신인데 어떤 신이냐?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싶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싶을까요? 그거는 신이 원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신이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의 재능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결과적으로. 그래서 신은 어떤 세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무의식 속에. 그래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나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결국 나는 I am who I am. 나는 난데 이 나가 도대체 무엇이지? 이렇게 알고 싶어서 세상이 어떻게 했냐? 음과 양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개인으로 볼 때요. 우리는 신의 이제 의식이 있어요. 우리 의식을 신이라고 해요. 관찰자가 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관찰자가 약해서 아직 그게 확실하게 느끼면 안 오겠지만 여러분이 기공을 열심히 하고 이제 항복하기 내려놓기 그다음에 자기 의식 통합하기 제가 지금 이건 자기 의식을 통합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이런 의식 통합하기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간 중요해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가 목적이에요. 그럼 나는 90%가 포악하고 10%가 약한 인간이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포악한 인간과 약한 인간이 서로 만난 거예요. 그럼 약한 인간은 물론 90%가 마이너스야. 근데 플러스도 1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반항심이에요. 반항심과 권위주의 이거는 서로 맞닿아 있는 거예요. 단지 이 인간의 성격 속에서 비율이 약해. 비율이 약한 분야. 그러니까 포악함과 반항심은 크기는 다르지만 같은 마음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누가 나를 계속 이제 지렁이로 밟히면 꿈틀한다고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속에 심지가 있어. 그게 반항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되냐? 내가 반항심이 있다는 걸. 우선 내가 포악한 사람 만나야 돼, 우선.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알겠어. 근데 그게 뭔지 몰라. 근데 그 사람을 보면 돼. 포악한 사람을. 그럼 그게 바로 나예요. 나의 10%란 말이야. 나의 짝이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음양으로 돼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나의 짝이 있어. 나의 성격에 짝이 있다면 나는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나의 우선 어떤 그런 포악한 걸 눌러버렸지, 그치? 눌러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자기의 포악함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던 거지. 내 포악함이 50일 수도 있는 거야. 내 포악함이 60일 수도 있어요. 내 포악함이 10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상대편을 바라봤을 때 그게 바로 나의 어떤 내 포악함의 근원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신인데 내가 이러한 인간하고 이러한 인간을 동시에 창조했어요. 짝으로. 여러분은 이게 나고 이 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야. 내가 신임을 안다면 나는 이런 인간과 이런 인간을 동시에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내면의 한 부분이야. 그러나 나에게는 좀 이렇게 정확히 몰라. 그러니까 내 페르소나를 우선 벗어야 돼요. 그래서 무의식을 끌어올려야 돼. 그리고 상대편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부분임을 알지만 이것이 정확히 나에게 몇 %인지를 알아야 돼.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아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디테일하게 알아야 돼. 내가 의외로 엄청 권위적인 사람인데 내가 그걸 깔아뭉갤 수도 있어. 페르소나 때문에. 그러니까 페르소나를 벗겨야 돼, 우선. 자기의
이 두뇌를 파괴하고 그리고 나서 내게 끌어올려지는 그 뭐랄까 그 느낌을 알아야 되는 거야. 과연 나에게는 이렇게 연약한 부분만 있는가 아니면 강한 부분도 거의 50대 50인가 아니면 60대 40인가 70대 3인가. 예를 들면 나는 돈을 엄청 좋아하지만 그러나 나는 도 닦는 걸 더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 닦는 것 때문에 돈을 많이 나는 일부러 버렸어. 그러나 내 마음속에 느낌이 어떤 정도냐면 도 닦는 걸 한 70 정도 좋아한다면 도는 3이야. 도 7, 돈 3.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 성격 속에 왜냐면 도와 도는 성경 속이나 여러 가지 이제 경전을 보면 이건 적이야. 돈이 말하자면 음이고 그죠? 도가 양이란 말이야. 도가 양인데 돈이라는 거는 아무리 강해도 도인이 돈을 마음대로 끌어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랄까 그런 이제 운명을 이기는 거죠. 원하는 대로.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제 뭐랄까 돈이란 게 양이 되는 거지. 그 사람한테는 중요하고 그러니까 근데 돈 있는 사람이 도인을 못 이길 수가 없죠. 꺾이지 않지 돈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게 음양이라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나의 마음의 성격이 어떤 부분이 더 이렇게 많은가 이런 부분을 자기가 알아보는 거야. 권위적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도전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반항적인가. 반항적이라는 거는 뭐야? 그 사람이 기가 약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반항적인 것도 모든 사람에게 다 이기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또 굉장히 센 거예요. 권위가 그 안에.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한테는 이기고 이 사람한테는 져.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좀 반반인 거지 말하자면. 대부분 사람을 다 이기는데 이 사람한테 진다 그러면 좀 권위적이지만 그래도 약하다. 약한 부분이 꽤 있다. 이렇게 뭐 이런 권위적인 게 70이면 30은 좀 약하다. 그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게 있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규율적이지. 규율.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욕을 한단 말이야.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욕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누구야? 자기 자식 아니면 자기 손녀, 손자 아니면 자기 자신 특별히. 그러니까 인간이란 거는 아무리 규율적이지만 동시에 관용적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이중적인데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자기는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해. 그게 바로 모든 일의 망조야, 망조. 그 사람의 인생은 철저히 파괴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성이 상실돼 버리는 거지. 왜냐면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해. 아니야.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어떤 사람은 선이 더 많고 어떤 사람은 악이 좀 적을 뿐이야, 그냥. 어떤 사람은 악이 좀 크고 어떤 사람은 선이 좀 적어. 세상을 다 두드려 죽이는 그런 강력한 깡패 마피아를 할지라도 그래도 지 새끼는 그래도 잘해줘. 마음에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도 사람의 1000명을 죽여가지고 자기 한 명의 자식을 살리고 자기 목숨을 살리잖아. 아무리 폭군이고 딕타토 그러니까 독재자라도 그래도 자기가 안쓰럽게 생각하는 고양이가 있잖아. 고양이가 그래도 고양이를 사랑하잖아. 세상 전부보다 내 고양이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이란 거는 좀 어떤 부분이 크고 어떤 부분은 작은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규율이 강하고 세상을 다 너는 못됐어 너는 이게 잘못돼서 하지만 자기한테는 너무 관용적이냐. 그거 너무 보이잖아요. 너무 자기를 너무 사랑해. 너무 자기한테는 완전하게 관용적이란 말이지. 근데 어떤 사람은 너도 좋아 너 더 잘했어 하지만 자기한테는 굉장히 규율적이지. 그러니까 관용성이 말하자면 규율보다 좀 많지만 그러나 그래도 규율적이야. 자기는 깐단 말이지. 죄의식이 많아. 그래서 죄의식이 엄청나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야 평생을.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즐거워해. 왜냐면 죄의식이 거의 없어. 근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죄의식이 아니라 말하자면 남들이 잘못된 인간이 너무 많아서 내가 괴롭다는 거야. 저 사람은 당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을 죽여놓고 아니면 사람을 강간을 해놓고 저 여자가 벌거벗더니 거의 옷을 너무 얇게 입어가지고 내가 강간했다가 아니면 사람이 내가 좀 열받았는데 총을 들고 열받아 있는데 누가 내 앞을 지나갔다는 거야. 그게 잘못이지. 그러니까 내가 죽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정당하다 이거야. 왜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규율을 갖다 대지만 자기 자신한테는 너무 관용적이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는 건 아무런 일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예인데 그러니까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은 관용성과 규율성을 동시에 가진 거예요. 이중적이란 말이야,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의 도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음양의 조화야. 우리 안에. 음양을 조화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힘들어. 그럼 뭐야? 갈등이 일어나. 왜냐면 나를 한 부분만 알고 나는 선하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악하거든. 그러니까 속에서 뭐야? 갈등이 일어나. 난 선해야 되는데 왜 선하지 않지? 나는 선해야 되는데 존나 이기적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선해. 근데 나의 실제 행동은 진짜 더럽게 이기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지? 하면서 죄책감이 들어. 근데 그걸 억눌러 사람이. 왜냐면 나는 선해야 되거든. 선한 사람이 어떻게 죄책감이 있어. 그러니까 죄책감을 억눌러 버려. 그럼 뭐야?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을 파괴해. 왜냐? 그 불안과 그 긴장이 삶에서 드러나. 그게 뭐야? 계속 삶에서 계속 싸워야 돼,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나와 친해져야 돼, 내 안에 갈등이 없어야 돼.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구나. 나는 존나 이기적인데, 뭐랄까, 약간 그래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최소한 내 자식이라도. 그럼 그걸 인정을 해야 돼. 나는 존나 이기적이구나. 그러나, 그래도 자식은 또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그냥 아는 거야, 나를.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갈등이 없어. 그냥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거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야, 이게. 나는 누구인가? 그걸 이제 융 박사님께서는 이걸 개성화라고 한 개성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걸 이제 더해가지고 이제 뭐랄까. 이 주역에서는 더 세세하게 나는 몇 프로 정도 악하고 몇 프로 정도 선한가 이거를 기가 막히게 잘 이렇게 알도록 이게 그런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천연인이 나쁜데 말년인이 좋은 사람이다 이거야. 천연은 뭐야? 마이너스. 근데 말년은 플러스야. 제가 좀 그런 편이거든요. 천연은 마이너스, 말년은 플러스. 나는 상체가 강한 사람인데 하체가 약해. 제가 그래요. 상체는 크고 대가리도 큰데 다리는 얇아. 어떤 사람은 뭐야? 다리가 길고 쭉쭉쭉 빵빵인데 뭐야? 머리도 작고 어깨도 좁아.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야? 자기 몸 안에도 음양이 있고 또 남자 여자를 딱 보면 알잖아요. 남자는 가슴이 없어. 이게 마이너스야. 여자는 가슴이 불룩 나왔지. 그러니까 플러스고. 그러니까 여자의 가슴은 여자지만 거기서 남성성을 말하는 거 말하자면 이 가슴이라는 게 양이잖아. 튀어나온 거야. 남자는 뭐야? 아래가 이런 얘기가 있지만 성기가 그냥 들어주세요. 재미로 한 얘기니까. 튀어나왔지. 근데 여자는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남자는 뭐야? 배출하고 그죠? 그 성기에서 여자는 그걸 담아내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자궁 속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엉덩이도 그래요. 남자의 엉덩이는 뭐야? 앞이 튀어나왔고 뒤는 작죠. 앞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뒤는 작은 거야 또. 마이너스야. 엉덩이가 작아. 그리고 여자는 뭐야? 앞에가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 엉덩이가 큰 거야. 그러니까 남자 여자도 말하자면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지만 여자 가운데서도 남자 같은 사람이 있고 남자 같은 사람 남자 가운데 여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성성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남을 따르기도 잘하고 근데 반항심도 있고 또 반항심이 강해 은근히. 누가 이렇게 갈구면은 이렇게 겉으로야 화를 잘 안 내지만 참다 이제 화를 내는 거지. 그런 성격이야. 돈을 뭐 이렇게 그렇게 막 마음에 맨날 품고 살진 않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또 돈이 없으면 허전하고 뭔가 이렇게 불안해. 그렇게 뭐 돈을 벌 생각은 아예 없어요. 처음부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너무 없으면 또 좀 불안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자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그걸 알 때 조화가 일어나 속에서 나 자신의 이제 이 의식과 무의식이 갈등을 하지 않는 거야. 의식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근데 무의식은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나의 게으름이 몇 프로인 걸 알아야 돼. 나는 굉장히 나름대로 부지런한 편이에요. 근데 그게 말하자면 원래는 나는 게으른 사람인데 나의 이제 표층 의식이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나를 좀 바꾼 거지. 그리고 이제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 척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거의 이제 성격이 돼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원래는 게으른 사람이지. 그러니까 게으름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잘 안 치워. 그래가지고 내가 이 화면 외에는 다른 데를 잘 안 비춰주는 이유가 엄청 더러워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는 게으르면서 동시에 근면해요. 그러니까 내 표층의식 배운 것 때문에 뭐가 바뀐 것도 있고, 원래는 내가 좀 게으른 사람인데 그래도 근면함이 좀 만들어졌고 살면서, 원래는 근면함이 굉장히 적은 사람이고 공부도 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머리 쓰는 것도 좋아하지만 또 몸을 쓰는 것도 좋아해.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머리 쓰는 건 한 70%야. 근데 몸 쓰는 건 한 30%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발은 약하지만 손은 굉장히 강해. 발은 약하지만 손은 굉장히 강해서 뭐 이렇게 잡는다거나 뭘 만든다거나 이런 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이란 거.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그때부터 끌어당김이 잘 일어난다, 이게 결론은. 왜냐? 더 이상 우리의 주파수를 낮추질 않아. 마음에 갈등을 하고 있으면은 주파수가 계속 낮아져요. 우울하고 막 찌질하고,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내가 찌질하지? 그런 게 아니고, 찌질함이 30이면 예를 들면 굉장히 강력함이 또한 70일 수가 있어. 아니면 내가 찌질함이 70이면 30%는 약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강할 수가 있는 거야. 또 그게 100%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의 성격의 단면이 내 인생을 좌지우는 게 아니라 나는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쌍으로, 항상 성격의 쌍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면이 없어. 그래서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적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가 창조한 거예요, 지금. 신은 여기 있어요, 이 속에. 여기 있어, 신은. 여기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기공을 열심히 하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신이 여기에 살아요. 그게 느껴져요. 왜냐면, 이렇게 여기가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이 부분으로 내가 세상을 지금 보고 있어요, 신으로서. 그게 내 의식이고, 의식이 여기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열심히 하시면 여기가 이렇게 뚫고 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내 몸이 내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 몸에 내려온 신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개체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체의식도 신인데 그거는 내 몸에 이제 중심을 잡고 있는 신이에요. 그렇지만 개체의식이 강해지다 보면은 이제 기공을 열심히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안 하면 잘 안 돼요, 이런 거 다. 이렇게 딱 느껴져요. 여기로 지금 내가 보고 있어요. 눈이 세 개란 말이야, 나는. 여기도 보고 있거든. 여기로만 보고 있지 않아, 절대로. 여기가 더 강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 30이고 여기가 70에 나는. 보는 그 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 그러면 저절로 이제 나는 내 몸으로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되면 내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나는 이런 성격의 30이고 다른 나의 적수는 70%의 나야. 그 사람은 70% 나와 음과 양이 만난 거야 말이야. 나는 양이면 그 사람은 음이고, 그 사람이 음이면 난 양이야. 그래 돼가지고 서로 짝이 맞듯이 이 사람과 나의 적수가 될 사람이 만나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 사람이 내 부분의 성격의 일부라는 거를 인정하고 인식할 줄 알아야 돼. 그걸 알아내야 돼. 몇 프로쯤 되는 거, 그게 음양의 원리거든. 절대로 나는 그 사람과 둘이 아니야. 내 적수와 나는 완전한 하나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인식을 하셔야 돼. 온전한 하나라는 것. 그 사람 내 속에서 이렇게 끄집어 내온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만들었어, 그 사람을. 여러분이 이거를 깨닫게 되면 더 이상 그 적수가 그렇게 적수로 보이질 않아요. 열받는 것도 좀 물론 있지, 속에서. 그러나 내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만들어진 아담과 이브구나. 왜냐면 아담 속에서 이브라는 게 뭐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 새로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거든. 음과 양을 만들었듯이 내 속에서 내 성격을 끄집어내가지고 실체화시킨 것이. 왜냐면 내가 신이기 때문에 바로 그 내 적이란 말이야. 내 마누라고, 내 부모고, 내 자식이고, 내 상사고, 나를 두드려 패는 그 깡패란 말이야, 그게. 나에게 악한 판결을 내린 그 판사야. 그게 바로 나야, 그게. 나만 내가 아니고 그것도 나야.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할 때 나와 그 사람을 동시에 나라고 하는 거야, 그걸.
그럼 그게 내 진짜 성격이야. 나의 진짜 인격이란 말이지, 그게. 그걸 알아야만이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구나 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놓아주는 거야, 그때서야. 왜냐면 그 사람은 뭐냐. 내가 창조한 거야.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내가 창조를 했으니까 그게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돈이 없어서 막 괴로워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돈을 좋아함보다 얼마큼 더 좋아하는지 덜 좋아하는지 그거를 내가 알아내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목적을 알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나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바로 나의 창조품이거든. 그게 여러분 그걸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머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그거를 알아내면서 그게 점점 관계가 좋아지고 아니면 뭐 헤어질 수도 있고 뭐가 이렇게 뭐 다른 것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 사람의 얼굴이 펴지고 내가 그 사람을 알아주면 나로서 알아주면 그때 그 사람이 마음이 풀려. 아니면 그 사람이 사라지거나 그걸 여러분이 이 끌어당김의 그 느낌을 알지 못하면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영원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을 해야 돼. 계속 이걸 나로서 저게 나구나. 내 속에 들어있는 그 내 인격이구나. 저게 바로 저 새끼가 바로 나구나. 우리는 하나로구나. 음과 양으로 만들어진 태극이군. 태극.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떨어져 있어. 근데 뭐야? 그거는 64개의 인간들 서로는 원수가 있단 말이야. 이 괴와 이 괴는 서로 원수야. 원래 그렇게 돼 있어 세상에. 근데 그거를 뭐야? 다시 이렇게 음과 양이 만나면 어떻게 돼? 그걸 이게 태극이 돼. 이것을 바로 음양의 조화라고 하는 거야. 다시 태극으로 돌아가. 그렇게 되면 뭐야? 나는 순수한 신으로서 태극신, 태극 하나님으로서 내게 좋은 것을 다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별로 할 필요가 없어. 물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풀려 인생이. 그러면서 대부분의 일은 다 풀리게 되고 그렇지만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그걸 수련해 나가는 거야. 더 세밀하게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겠죠. 더 깊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이 더욱더 완벽해진다. 근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뭐랄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꼭 기공을 하시고. 왜냐면 기공을 안 하면은 우선 이런 거를 개발을 못 해. 왜냐면 기가 강해야지 지혜가 들어오기 마련이고 우선 상대방이 뭔지도 잘 깨닫지 못해. 기가 약하면 사람이. 그리고 내 마음이 항상 강한 게 아니에요. 힘이 들 때는 뭐야? 마음이 무너지고 저 새끼가 원수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기가 강하면 내가 기가 강한 데는 뭐야? 내 뿌리가 튼튼하다는 거거든. 그럼 뭐야? 아무리 마음이 좀 괴로워져도 다시 돌아가 회복 탄력성이 생겨. 근데 이게 아니면 뭐야? 막 저 새끼 나한테 욕했어 막 하면서 막 3일 밤 4일 밤 잠 못 자고 이렇게 돼 버려. 기가 약해서. 응? 뿌리가 없으니까. 이거 되십니까? 뿌리가 강해야 돼. 단전이 강해야 돼. 그래야지 뭐야? 생각이 맑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배와 머리는 음양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말하자면. 응. 그러면서 뭐야? 같은 또 작용을 하는 거야. 이 세로토닌, 배에서 나온 세로토닌이 뭐야? 침착함을 주는 거야. 내 뇌에. 그러면서 뭐야? 그런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세로토닌을 배가 분비해가지고 머리가 맑아져요. 그러면서 탐진치에 빠지지 않게 돼. 여러분 뿌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단전을 강화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뭐야? 이건 이론일 뿐이지. 예. 그러니까 뭐냐? 단전 강화시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저주파, 뱃속엔 저주파가 들어있는데 그걸 고주파로 바꾸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가 더 강하겠지. 뇌가 강하단 말이야. 배는 약하고. 그러니까 음양의 조화가 안 맞는 거야. 배가 강해지면 머리는 가벼워져. 근데 배가 약해지면 뭐야? 머리가 뜨거워져. 그러면서 열이 나. 그러면서 머리가 탐진치에 빠져. 열이 나고. 그걸 상기증이라고 그러는데 상기증. 그러니까 대부분이 상기증에 빠져 있어. 배는 약하고 뚝심은 없고 기는 약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눌리고 그러면서 머리는 뜨거워지고 생각은 많아지고 괴로워지는데 그거 이유는 단지 배가 약해서 그래. 그 음양의 조화 수승하강이라고 하는 거야. 배는 수기가 있고 머리는 화기가 있어. 그러면 수기를 올려가지고 여기를 식혀줘야 되는 거야. 세로토닌을 분비해서 머리에 화기를 내려줘야 돼. 침착하게. 그리고 여기는 화기는 뭐야?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가 배가 뜨거워진다. 뭐 이런 건데 뭐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뭘 끌어올리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그건 저절로 되니까. 인체의 신비야. 배가 강해지면 이 강한 배는 저절로 약한 머리를 보완해줘요. 저절로. 여러분이 그걸 억지로 하게 되면 상기증이 걸려서
더 미칠 수가 있어, 머리가. 왜냐면 배가 강해지면 그만큼 올라오는 에너지가 강해져. 그런데 그거를 내가 조절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 그러면 이 기는 여기서 뭉쳐버려. 기는 어떻게 되냐면 올라갔다가 필요 없는 건 그냥 하늘로 날아가. 나쁜 기는 하늘로 날아가고 머리를 통해서. 백회가 열려야 되는데 억지로 열면 안 되고 그냥 열려요, 지가 알아서. 그럼 안 좋은 건 나가버려. 그럼 여기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기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그냥 여기가 기가 뭐랄까 강해지면 저절로 배가 강해져. 또 그런 게 있어. 여기가 기가 강해지면 배가 강해져, 저절로. 여러분이 기공을 하다 보면 알게 돼. 그러면 저절로 음향이 맞춰져. 그러니까 억지로 뭘 하질 않아도, 예를 들면 손바닥에 기를 모으면 발바닥이 강해져. 발바닥에 기가 모여, 저절로. 서로 연결돼 있다니까, 음과 양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부를 하게 되면 뭐 누가 뭐 상기증이 빠지고 어떤 한데 그거는 뭐야, 인위적이라 그래. 그 사람의 성격이 뭐가 나서 그렇단 말이야. 우리는 뭐야, 모을 줄도 알지만 버릴 줄도 알아야 돼. 음향에 맞아야 되는데 단전하는 사람들은 기를 모으기만 하려고 그래. 그러면 가는 거야. 머리가 터져버린다니까. 그럼 기가 모이면 모일수록 여기에 기가 더 모여. 아래가 모이면 위도 모이게 돼 있어요. 지가 같이 이렇게 짝으로 가. 근데 이거를 뭐야? 억지로 내리려고 그래. 이 화를 억지로 모으려고 그래, 이거를. 이건 버려야 되는, 이 뜨거운 기 버려야지. 이렇게 날아간다니까. 여기로 뚫려서 날아가요, 기가. 그 나머지 이렇게 쏙 내려오기도 하고. 나갈 건 나갔고 들어올 건 들어오고.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다 돼. 왜냐면 기는 신이거든. 우리 의식만 신이 아니라 기도 신이야. 의식은 뭐야? 양이라 할 수 있고 기는 음이라 할 수 있는 거야. 의식과 기가 동시에 있어야지. 의식만 있으면 뭐야? 뭐랄까, 머리는 똑똑해지고 지혜를 모두 알게 되는데 뭐야, 자기의 몸을 구원을 못해. 근데 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 그 알미 몸으로 가서 몸의 병을 치료하고 뭐야,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는 좀 한번 미치다 할지 모르지만 내 몸이 신선이 되는 거지. 그것이 이제 신선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도사들이 하는 건데, 그거는 뭐 이제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절대로 양생기공을 하면서 동시에 지혜를 닦아야 돼요.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버리면 음과 양의 뭐랄까 비율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라도 지혜를 깨닫지만 동시에 뭐야, 수련을 했던 거야, 어떤 분이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지혜가 8이면 기는 3이다, 이 정도. 예를 들면 항복의 기술 이런 것도 다 기공이거든. 나처럼 본격적으로 하지 않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이제 뭐랄까, 지혜가 5면은 기도 5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야만이 내가 뭐야, 신선이 될 수 있으니까. 수련의 끝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그럴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이제 내 목표를 가지고 나를 이제 견인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뭐야, 신선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거든. 배 속에 고주파를 만들어서, 고주파가 신이니까 결국은 기가 신이고 고주파가 신이고 뭐야, 이 지혜가 신이란 말이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리고 이 신은 뭐야, 여러분이 열심히 이제 기공을 하시다 보면 여기서 깨어나요. 제3의 눈이 생기는데, 이게 말하자면 그런 이제 차크라에서 말한 제3의 눈이 아니고 신의 눈이죠. 신의 눈이 열리면서 여기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보고 있지만, 제가 실제로 내가 인식하는 그 방법은 눈으로 내가 누구를 인식하지 않고 여기에 열려있는 그 눈으로 여러분을 인식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 속하지 않다는 거를 그냥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도 나만 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옆에 있는 저 사람도 나였구나. 그러면 모든 게 그 사람과 나, 어쨌든 그 안에 전체성의 일부로서 하나고, 뭐야, 결국 모든 건 다 전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한테 절대로 뭐 돈을 주거나 그런 뭐 건강하게 만들어주거나 그런 생각은 거의 없어요. 원래 그런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돈만 닦아야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는 누가 뭐 좋은 일 한다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건 뭐 무슨 의미가 있지? 인간 어차피 다 인간이라면 뼈잖아요. 내가 볼 땐 나는 뼈거든요. 나는 내 속에 있는 해골을 봐요. 어차피 얼마 있으면 다 해골될 거. 뭘 그렇게 이렇게 그거 가지고 난리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누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약한 동물을 살려내고, 누가 침팬지를 제인 구달 박사처럼 침팬지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그 내 속에 뭐냐, 어떤 인류의 어떤 그런 공통적인 어떤 감성 또는 그러한 인류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나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도 발견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속에서 인류 전체의 감정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속에 그것도 인류애라는 어떤 그런 감성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저의 인류애는 어떻게 나타나냐, 남들에게 어떤 노래를 불러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저한테는 어떤 지혜를 알려주는, 또 기공을 시켜주는 거, 이런 것이 저한테 가장 강력한 인류애고, 그게 뭐 먹여 살려주고 뭐 돈 주고 이런 거는 저는 쓰레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상하게도 내 안에는 또 그런 마음도 들어있어요. 나는 그걸 좋아하지 않지만, 왜냐면 나는 내가 죽어도 그만이고 어차피 나는 해골이고 나는 뭐 어차피 신선도를 추구하지 뭐 이렇게 관심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다르게 나는 내 안에 그러한 인류애가 그래도 생존을 위해서 뭔가 남한테 잘해주는 그러한 박애정신이 그래도 나에게 눈물을 나게 하는 그러한, 나는 묘한 그런 인간이다. 알 수 없는 인간. 그런데 그걸 내가 점점 발견해내고 있는 거예요. 맞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죠? 내가 누구인지. 나는 절대 않고 100% 0이 아니라 나는 0이 뭐 예를 들면 80%면 몸은 20%고, 그리고 나는 뭐야, 좀 이기적이라 내 몸이 그래도 30%는 중요하고 뭐야, 그래도 남들이 한 20% 정도 중요하다면 나는 그래도 한 30%는 중요하다. 아니면 50%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끌어당기면 강력하게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제 모든 체험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자기 음양을, 자기 마음속의 음양을, 또 자기 몸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음양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몸이 강하고 어떤 몸이 약한지, 어떤 감정이 강하고 어떤 감정이 약한지, 그리고 나의 이중성이란 무엇인지. 인간은 완전히 이중적이에요. 음과 양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의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적은 바로 나의 음양 중에 한 부분, 음이든지 양이든지, 주로 양이죠. 양이 강하니까 나를 괴롭히는 거지. 나의 양인 부분이, 아니 나의 음인 부분이 뭔지, 상대방은 양이고 난 음이니까 상대의 양은 나의 음이야. 그거가 무엇인지 내가 발견됨으로써 내 안에 갈등을 없애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위해서 저 사람은 내가 만든 바로 나이다. 이거를 인식하면서 계속해서 훈련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야?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신이다. 나는 완전히 조화된 이러한 존재이다. 그리고 내 삶은 더 풍요롭게, 그때 강력한 끌어당김이 더 잘 일어난다. 모든 인간관계가 편해지고 돈 문제, 여러 문제 점점 좋아져요. 왜냐면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뭐 이렇게 약 올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경험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